하드셋. 안녕하십니까. 3화에러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편 신민법 강의 3회독 1333페이지 로마자 2번 해제권의 발생해 보겠습니다. 3화에러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해제권의 발생. 계약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위하여 해제권의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러한 해제권 보류의 특약은 처음에 계약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후에 별개의 계약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만 해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이행된 후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도 무방하다. 한편 매매계약의 유상계약에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해제권 보류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해제계약의 그 밖의 문제. 약정해제의 경우에는 해제권의 행사 방법이나 해제 효과에 관하여 특약을 하는 때가 많다. 그때에는 당연히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특약이 없는 때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 중에 법정 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용된다. 그 규정들은 잠시만요. 카톡이 왔네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에 공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뒤에 보는 해제권의 행사, 해제 효과, 해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은 그대로 약정해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해제 효과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그것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해제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제권의 채무불이행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으로 소멸하는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1344페이지 한편 판례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정해제권을 요구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것이 자기 책임 원칙에 부합한다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에 계약서의 명문으로 위약 시의 법정 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 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니은의 판례는 약정 해제권은 중도금 지급 후에 행사하여도 유효하다고 한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게 약정 해제권의 발생이고요.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번 법정 해제권의 발생. 양가로 서설. 민법은 일정한 법정 해제권의 발생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두 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들은 일반적 법정 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넓은 의미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면서 채무불이행의 모든 유형, 그리하여 보통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 지체에 대해서 해제권의 발생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과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사견으로 민법이 비록 계약, 이행지체, 이행불능의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해제권의 발생을 규정하였지만 그것이 그 두 경우에만 한정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널리 채무불이행 일반에 관하여 해제권의 발생이 긍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견은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급도, 기타의 행위의무간의 네 가지를 인정하므로 각각에 대하여 해제권 발생을 기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 지체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마땅하나 학설의 입장을 정리해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 순서를 넣는 것이다. 그 밖에 사정변경의 원칙과 부수적 채무 불이행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가로 이번에 이행지체의 경우 민법은 제554조에서 이행지체 일반에 관하여 해제권의 발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이 정기행위인 경우에 관하여
제545조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행지체는 계약이 정기행위가 아닌 보통 이행지체의 경우와 정기행위의 경우로 나눠 살펴보는 것이 좋다. 방가를 변해 보통 이행지체인 경우, 계약이 정기행위가 아닌 경우 544조에 비춰볼 때 보통 이행지체에 있어서 해제권이 발생하려면 동그라미 1번에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가 있을 것. 동그라미 2번에 채권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화했을 것. 동그라미 3번에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없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양가로 가해 잠시만요. 채무자 유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가 있을 것. 이 요건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1335페이지입니다. 양가로 A 544조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것만 요구할 뿐 그것이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학설은 1번의 유책사유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2번의 유책사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이설처럼 새길 경우에 유책사유 없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입법이 아니고 법률의 해석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결국 일설이 타당하다. 양가로 B 이행지체가 되려면 지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쌍무계약의 경우 동시행의 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만 해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가 어떻게 이행을 제공을 하여야 하는지, 특히 부동산 매도인의 준비 정도에 대하여는 채권법 총론에서 기술하였다. 주의할 것은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동안에도 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양가로 씨의 판례.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채무를 유도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하여 예, 안녕하십니까. 안사모 김동님. 계속 유사하겠습니다. 그의 인수는 채무인수가 아니고 이행인수라고 하면서 그 경우에 인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 지급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매수인이 그 매수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매수인은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양가로 D. 채무자가 채무 일부만을 이행지체한 경우에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학설은 일부 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 부분에 관해서만 해제권을 발생한다고 하는 견해. 이번에 원칙적으로 전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로 나눠져 있다. 네, 학설 내리 표시하겠습니다.
판례는 전부해지를 인정한 것도 있고 불이행 부분만을 실효로 인정한 것도 있어서 불분명하다. 사견으로 여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일부의 법률을 적용하면 옳다. 따라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가본인 때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적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한다. 1336페이지. 따라서 지체되지 않은 부분만이라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된 부분만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불이행 부분이 아주 적을 때에는 신의칙상 그 부분에 관해서도 해제하지 못한다고 새겨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매매계약 중 일부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인 때에 매도인은 매매계약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매수인에게 이행의 취고를 함에 있어서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임을 알리고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의 제공을 하여 이행의 취고를 하여야지 이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한 이행의 취고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매수인으로서 계약의 전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본 것이 양가로 가해 채무자의 유책 사유에 이행지체가 있을 것이고 양가로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양가로의 여기에 이행의 최고는 채무자에게 급부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제387조 제2항에서 이행의 청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를 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행 청구를 한 경우에 해지를 위하여 다시 최고를 할 필요는 없다. 양가로 B.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행해야 할 채무를 지시하여 일정한 기일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 최고를 하면서 지정된 일시에 이행이 없을 경우 해지하겠다는 표시를 덧붙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표시를 붙이는 때에 그것이 유효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판례는 그러한 경우에는 뒤에 보는 정지조건부 해지와 마찬가지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기간의 경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한편 판례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 청구는 그 이행 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며 그 결과 채무 이행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하면 곧바로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판례는 채무자의 특별한 불이익이 하지 않으므로 인정하기는 무방하다. 양가로 C. 채권자가 최고를 하면서 채무자가 본래 급부해야 할 양보다 크거나 적게 표시한 경우에 효과가 무리된다. 과대 최고를 하였어도 급부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고 채권자가 과다하게 최고한 진위가 본래 급부해야 할 수량을 청구한 것이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해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1337페이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해야 한다. 과소채고는 채무의 동일성이 있으면 이행에 표시된 수량에 관해서만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는 일부 채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량의 차이가 아주 작아서 채무 전부의 최고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해야 한다. 최고가 과대최고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이며 그 최고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양가 D. 이행의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하여야 한다. 상당한 기간은 채무자가
이행을 준비하고 이행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며 그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채무의 성실, 기타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 그에 비하여 채무자의 여행, 질병 등의 주관적 사정 등을 고려되지 않는다. 판례 가운데에는 200만원의 금전 지급 의무에 관하여 1일의 유예기간이 그리고 매매잔대금 지급일에 관하여 2일이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는가 하면 2일 이내에 잔대금 지급하라는 추구가 적법하다고 하는 것도 있다. 채권자가 정한 기간이 상당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 최고는 무엇인가? 그런 경우에도 채권을 유효하며 다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해제권이 생긴다고 새겨야 한다. 544조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에서 중요한 것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아니라 최고를 하여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이때 최고를 무효라고 하면 채무 불이행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견지에 선다면 유예기간은 전혀 정하지 않고 행한 최고를 유효하며 다만 최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제권이 생긴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양가로위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도 없고 또 해지하기 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행하지 않을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례는 매수인이 계약상의 의무 없이 과다한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매도인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외의 판례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1338페이지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함이 없이 상대방의 이행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지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 양가로 기억에 대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예는 대단히 많다. 그 중에 하나의 긍정한 예를 하나만 들면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맺은 특약에 대하여 그 존재를 부인하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이행 거절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비하여 잔대금의 최고에도 아무런 화답이 없는 것. 동그라미 2번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에 의해 담보되고 있는 채무를 실제보다 훨씬 높여서 주장한 경우. 동그라미 3번에 채무자가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이행을 거절하였는데 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명한 경우에 관하여 그것만으로는 불이행 표시가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매매대금의 일부가 남아있는 데에도 전액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행을 소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것만으로는 불이행 표시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불이행 표시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경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행 거절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는 예도 있다. 양가로 인해 대법원은 매도인의 매매 잔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을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반소로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 등을 한 경우에 관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의 연기를 조차 요청한 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양가로 디귿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 로리율의 채무 이행에 의한 계약 해지에 있어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 거절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행지체 시에 계약 해지가 필요할 때 계약 해지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바 명시적으로 이행 거절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사자 계약 후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 거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절 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갑이엘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대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이 토지에 관하여 병명의로 소유권 인정 등기 청구권 1339페이지 가등기를 경유한 채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인정 등기를 지시하자 갑이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에서 갑과 의사의 약정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갑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가압류 신청 전후에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갑의 이행 거절 의사가 명백하고 종목적으로 표시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약정이 합의 해제되었다거나 갑이 이행 거절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에 의하면 제544조 단서에 의해서 계약을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으려면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내용 자체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어야 하고 불수적 채무에 의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는 해제가 있기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철회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고자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이행을 최고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 양가로다.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 양가로 A. 최고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없어야 해제권이 생긴다. 문제는 채무자가 유책사유에 기하여 이행 등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지이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방가 1번의 긍정설과 2번의 부정설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판례는 이행을 지체하게 된 전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길 경우에는 시인칙상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여 일설과 유사하다. 사견으로 이설은 책임없는 채무자에게 가혹함으로 이설을 따라야 할 것이다. 양가로 B.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채무가 동시에 걸려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이행시체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것 외에 최고기간에도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에 표시된 이행기이며 그것은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중에 정하여야 하고 일정한 일시로 정해져 있으면 그 기일에 이행의 제공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때의 제공은 이행시제를 위한 것과 달리 엄격하게 새길 필요가 없다. 판례도 부동산 매수인이 현실로 이행 제공하였던 잔대금으로 양도성 예금문서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 관하여 1340페이지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한다. 채권자가 최고기간 동안 이행의 제공을 하여 해제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해제를 위하여 더 이상 이행의 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양가로라.
해제권의 발생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 이행지체를 위한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에 비해 이러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양가로마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해제권의 발생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그 시기는 원칙적으로 최고기간이 만료하는 때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예외가 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행기 전이든 후이든 묻지 않고 그러한 확고한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발생한다고 하여하며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또는 유예기간을 정함이 없이 최고할 경우에는 최고 상당한 기간이 경계한 때에 해제권이 발생하게 되고 당사자 사이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있으면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한다. 계약상의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행 거절을 한 때도 같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명백하게 된 때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롭히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의 제공을 하여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양가롭시 해제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는 해제권을 포기하고 본래의 납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 밖에 해제권의 실효도 문제되나 그에 관해서는 뒤에 기술한다. 반가로 이번에 계약이 정기행위인 경우 양가로가 정기행위의 정기행위란 계약 가운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정기행위는 계약의 성질에 의한 정기행위, 즉 절대적 정기행위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정기행위, 즉 상대적 정기행위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상대적 정기행위는 계약 내지 급부의 성질에 의해서가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기행위로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합의의 의미로 새겨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채무자가 이행기를 지킨다는 것만으로는 그런 합의로 인정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채권자에게 반드시 이행기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여야 한다. 양가로다. 정기행위의 이행시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양가로의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그것이 절대적 정기행위이든 상대적 정기행위이든 이행시체가 있으면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하고 1341페이지에 1341페이지 보통의 계약에서 달리 최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행시체가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위법한 것이어야 함은 보통의 계약에서와 같다. 양가롭이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기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민법은 이행시체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해제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계약은 채권자가 해제 의사표시를 한 때에 무효로 되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본 게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법정 해제권에서 이행지체의 경우 이렇게 해제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이행불능의 경우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권 발생의 요건은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의 성립으로 충분하고 보통의 이행지체에서와 달리 최고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가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경험 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점에 비춰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률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의 대상이 매매 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매도인의 매매 목적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원심이 설치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서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격려해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모자락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이은 뉴타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SH공사 상대로 이주택 신청을 한 갑이 이주택자 확인 결정 전에 수분양자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을이 병에게 수분양권을 전전 양도할 당시 갑이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어 매매계약 이행을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할 수 있는 하자가 존재함에도 장래 발생한 수분양권을 병이 이상 없이 인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그 후 갑이 이주대책자 선정으로 배제됨으로써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을에게 매매계약 이행이 후발적 불능으로 귀착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병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반가로 이번에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든 없든 1342페이지 위헌부담은 문제로 되며,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반가 3번에 일부불능의 경우에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급부가 가분이면 원칙적으로 불능인 부분에 관해서만 해제할 수 있고, 잔존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나, 급부가 불가분이면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잔존 부분만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해제는 할 수 없고 불능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반가로 이번에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가분 급분 경우에는 1의 견지에 있다. 사견으로 이때에는 일부 지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모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반대급부가 가분이든 불가분이든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불능으로 되지 않는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반대 급부가 가분이란 물론 부분만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부분이 아주 작은 때에는 신이치상 물론 부분에 관해서 해제할 수 있다고 새겨야 한다. 반가로 4번에 이행불능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다. 이행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양가로 4번에 불안정 급부의 경우 반가로 1번에 종래 우위의 통솔은 채무 이행으로서 급부는 있었으나 그 급부가 불완전한 경우를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면서 그 경우에도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불완전 이행 외에 어떠한 요건을 갖추는 때에 해제권이 발생하는가에 관해서 다수설은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의 규정을 유추하여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완전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 해제권이 발생하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의 규정에 유추하여 최고 없이 곧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로마자 반가리본의 소설은 원칙적으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불행의 영향력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협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하나여 해제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A가 B에게 C 토지에 관하여 A를 임차인으로 하는 1343페이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위임하였는데 B가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서 수임인이 위임계약서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임인은 언제나 최고 없이 그의 채무 불이행을 유도하여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서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규정을 유추정한 것으로서 통솔과 같은 태도이다. 그런데 채권법 총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솔의 불완전 이행은 불완전 급부와 기타의 행위 의무 위반의 두 가지로 나누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는 성질이 전혀 다르고 요건 등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이 둘 각각에 대하여 해제권의 발생을 살펴볼 것이다. 반가로 이번에 불완전 급부는 채무자가 급부임의 이행을 하였으나 그 이행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불완전 급부의 경우에 해제권의 발생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은 없으나 그것도 채무이행의 하나인 만큼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 경우 해제권은 그와 가장 유사한 제580조 1을 유추 적용하여 불완전 급부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하나여 인정된다고 새기는 것이 좋다. 방금 3번에 주는 채무에 있어서 불완전 급부에 대해서는 인도된 물건이 특정물이든 불특정물이든 하드담보 책임 규정에 적용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양이 좀 많지만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양가 5번의 기타의 행위 의무 위반의 경우 급부 이하의 행위 의무 즉 기타의 행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불완전 급부에서처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만 해제할 수 있다고 새길 것이다. 양가 6번의 채권자 지체의 경우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 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다. 채권자에게 일반적인 수령 의무를 인정하거나 매매 도급 임치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수취 의무를 인정하거나 또는 채권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견해는 그 범위에서 해제권이 생긴다고 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에는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채권자의 수령이 없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고 새긴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채권자에게는 상대방의 특약이나 법률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법적 의무로서 협력 의무는 없다고 하여야 하며 채권자 지체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고 민법이 정한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1344페이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수령 지체한 채권자는 보통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시체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때 수령지체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시체 채무의 채권자로서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양가로 7번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 양가로 1번에 사정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에 기초가 된 사정이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도 못했고 또 예견할 수도 없는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처음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법률행위 내용을 개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중세 카논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카논법은 그 이론은 독일 보통법 초기에는 많이 용이되었으나 19세기에는 계약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에 압도되어 잊혀졌었고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다시 논의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여러 나라에서 그 법례가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행위기초론인데 그 이론은 최근에 독일 민법전의 명무가 되었다. 우리의 이론은 일본이 외국 이론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새로이 만든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단가로 이번에 민법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입각한 규정이 많이 있으나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두어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학설은 대체로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과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 판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을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려는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신의칙이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실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사견으로 사정 변경의 원칙은 우리 민법의 정신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고 또 그것은 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 전시나 위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전시 등에서만 인정하면 혼란만 가중될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1345페이지 보겠습니다. 방가로 3번에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동그라미 1번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고 또 예견할 수도 없이 중대하게 변경되었을 것. 동그라미 2번에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겼을 것. 동그라미 3번에 계약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것이다. 그리고 최고는 요건이 아니다. 이에 의한 해제 효과는 보통의 법정해제 의사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8번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 보겠습니다.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가지 의무가 생기는 때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어느 하나의 의무에 관하여 채무 불이행이 있어도 해제권이 발생할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 판례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의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길 정도의 주된 의무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하는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할 수 없다고 한다. 판례는 더 나아가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 급부와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하였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부수적 채무임시에 관한 판례 양가로 기억에 상가의 일부층을 먼저 분양하면서 그 순양자에게 장차 나머지 상가의 분양에 있어 상가 내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않은 업종을 지정하여 기존 수분양자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에 대한 영업권 보호 채무를 분양계약에 들은 채무로 본 사례. 양가는 이은 영상물 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내부적인 문제로 영상물 제작 일정에 다소의 차질이 발생하여 예정된 일자에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의무 불이행은 그 계약의 목적이 주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부수된 절차적인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하므로 도급인은 그와 같은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추궁한 사례. 양가를 디귿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 시에 비로소 전차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의 건조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건조당권 설정 약정이 이미 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전대인이 건조당권 설정 약정이 없었더라면 전차인이 전대인과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뿐만 아니라 전대인이 건조당권 설정 등기의무가 전대차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결하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대인의 건조당권 설정 등기 의무가 전대차 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전차인이 전대인의 약정대로 건조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346페이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설도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를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견 보겠습니다. 이에 부수적 채무는 사견으로서 원래의 급부의무 가운데 부수적 급부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 언제나 해제를 부인하려다 보니 여기서만의 새로운 개념으로 변한 듯하다. 그런 점에서 판례와 학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약상의 의무가 여럿인데 그중 일부를 불이행한 경우에 계약상의 의무를 전부라고 볼 때 그 일부에 대하여 지체나 불능이 있는 것이므로 일부 외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되 나머지 채무만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이행한 채무에 관해서만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채무의 불이행은 이행지체 외에 이행불능이나 불안정급일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제권의 발생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해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보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올라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